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대자보가 붙어있을 때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겠다. 이건 정말 틀린 말이다 생각하면 그 옆에 또 다른 대자보를 붙이는 게 사실 가장 바람직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읽는 사람들이 두 개를 읽어보고 아 누구 말이 맞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내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는 그냥 아무도 못 보게 하겠다. 굉장히 폭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대자보 내용에 뭐 문제가 있어서 찢었다, 뭐 잘못된 인상이라 찢었다는 것에도 동의하지가 않는 게 기본적으로 찢을 준비를 먼저 하고 있었을 겁니다. 예전에 비슷하게 한 성소수자 단체에서 우리가 여기 살고 있다라는 현수막을 걸으려고 신청을 했더니 음란물이다라는, 예, 그래서 공공장소에 설치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제가 납득이 안 돼서 제가 이제 이성애자 단체라는 걸 급조해가지고 똑같은 걸 신청해봤어요, 현수막을. 그건 또 붙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게 편견이 있고 이미 거부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거기서 이제 저 뜯는 것에 대한 다른 모든 것은 변명일 뿐이라는 거죠. 그 한 대학에서는 페미니즘 언어에 반대한다는 대자보로 논란이 있었는데요. 잠재적 가해자, 뭐 시선강간, 여성 혐오 등의 단어를 쓰지 말자는 주장도 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잠재적 가해자라는 것은 되게 불편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잠재적 가해자라는 말이 나온 메커니즘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은 남자라면 당연하게 성욕이 강할 것이고 섹스를 원할 것이라는 것도 일종의 선입견인 거죠. 그런 것부터 먼저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잠재적 가해자라고 얘기하는 것만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실 그리고 이 시선강간이나 이런 표현도 자기 몸을 훑는 것이 불편한 여성들이 써왔다라는 것 그 맥락을 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잠재적 가해자면 나도 내가 가해자겠네. 그다음에 내가 강간을 했다고 그냥 쳐다봤는데 이거 다 굉장히 그냥 혹시나 평범하게 잘 살고 있던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을 하는 얘기가 아니냐라는 생각 때문에 반감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 저도 여기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왜 썼는지는 저는 동의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실은 불편하게 만드는 게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이상 우리의 그 주장에 주목해주지 않는 경향이 여태까지 굉장히 아니 그러니까 있었거든요. 저는 그 방법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요. 다 잘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하나씩은 그리고 아니죠. 그게 맥락에 하나씩 따라서 우리가 여태까지 봤을 때 강한 용어를 썼을 때 이제 여론이라든지 언론에서 주목을 해줬던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썼던 거거든요. 그 맥락들을 조금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조금 더 이제 반박문이라든지 대자보라든지 이런 것들의 그 논조가 훨씬 더 대화조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이 좀 해봐요. 누군가가 피해자가 되지 않는 상황이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이거는 누군가를 피해자로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잠재적 가해자라는 말이나 시선강간이라는 말 같은 경우는 중국집에 짜장면이 굉장히 나트륨이 많이 들었는데 나트륨이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나트륨 강간범 혹은 잠재적 살인범 이렇게 중국집 사장님들을 욕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들을 그렇게 욕한다는 것은 실제로 벌어진 일보다 훨씬 더 아주 극대화시켜서 아주 부정적으로 극대화시켜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단어는 가능한 안 쓰는 게 근데 좋다는 그런 겁니다. 단어가 듣는 게 불편하고 그런 걸 당하는 사람이 불편하다는 걸 알게 되면 불편은 했고 화는 나지만 조금 조심하게 되지 않나요? 사실 그런 그 것들이 효과인 거예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이제 그 효과가 너무 불편한 거죠. 나를 침묵하게 만드니까. 이게 오래된 구조적 불평등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나쁜 일이 되었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우리가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여성 투표권 같은 경우가 현대 여성들의 죽음을 불사한 참정권 투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이거는 사실 저희가 부인 못할 일인데요. 20세기 초에 제작된 그 참정권 반대 엽서가 있었어요. 그거 한번 엽서를 볼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편에게 남자는 기가 커플이 주고 있고 한다가, 여자가 예, 기사라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여성 남편이 참정권 운동가의 가족들은 고생해야 하는 법이다. 지금이랑 어째 좀 비슷한데요. 그리고 이거는요 어떤 그림이냐면 남성 역할을 하고 싶어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미러링 아니에요? 다 옛날에 있었던 거네. 이게 그때 한 100년 전 엽서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르지 않다라니까요. 예전부터 마녀 사냥은 있었고 항상 페미니스트는 기가 세고 드센 여자고 그다음에 마녀 사냥 당하고 있었고 근데 더 정말 사람 소름 끼치는 게 여자들은 굉장히 이기적으로 자기만 위하는 것처럼 그려져 있고요. 그에 비해서 남성들은 피해자상으로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굉장히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순환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런 종류의 흑색 선전이 그럼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비슷한 시기에 나온
다른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비슷한 시기에 그려지는 그림입니다. 저 멀리에 화염을 일으키면서 도시를 불태우고 있는 부처가 저기 앉아 있고 앞에 미카엘 천사가 유럽인들을 이끌고 동양인 우월주의다. 동양인들이 이제 서양인들을 지배할 것이다. 서부수자라는 것이고 저게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의 황화론이라 그래서 실제로 저런 사고방식이 독일에 싹 텄고 그게 나치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소수인종을 학살하는 근거가 됐거든요. 근데 사실 여성 혐오도 저는 비슷하다 생각해요. 여성 우월주의다에서 사실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착각의 구조에 빠질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한 가지 도식만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즉 누군가가 자기의 권리의 주인이 되면 나머지는 노예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논리적인 강박 때문에 지금의 나의 주체로서의 지위가 위협받는 게 아닌가. 저 사람이 같이 주체가 됐을 때 이런 어떤 무의식적인 그 논리적인 비약들이 좀 있지 않나. 저는 착각 같지도 않아요. 그것은 일종의 운동을 억압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착각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노동권 이야기하면은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거냐, 지금 자본가를 전부 죽이겠다는 거냐 이런 반응을 하잖아요. 네. 아니 빨갱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네. 무의식적으로 그 논리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정말 드는 그렇게 거죠. 믿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저는 그게 왜냐면은 의심스러워요. 그 같이 주체가 되는 방식에 대해서 인류는 별로 그렇게 오랫동안 경험해보지를 못했거든요. 낯설죠. 네. 이런 것들이 좀 낯설고 뭔가 공격받을 것 네, 같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존재의 위협감이랄까 네, 뭐 자리가 이런 불안하고. 것들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사회에서의 이 페미니즘은 어떻다고 보세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사회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를 이용하는 이제 사회 풍토가. 그걸 여기서 돈 벌이란다고요? 네, 이거 누가 돈을 벌고 있습니까? 이거를 아니, 돈이 요즘 되나요? 돈이 되는 페미니즘이라 그래가지고 아, 그런 게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 그럼요. 비판을 하는데 나는 솔직히 묻고 싶은 게 누가 돈을 벌었는지 한번 묻고 싶은 거죠. 아니 그 페미니즘 관련된 출판도 확실히 많이 늘었고 저거 또 한 보세요. 가지 또 예를 들어드리면 뭐 요즘 약간 뭐 연예인 지망생분이었는데 무슨 그 여성분도 페미니즘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근데 제가 그분에게는 저 반대로 그 잘못 묻고 자체가 싶어요. 면죄부가 아니, 근데 되어버리는 혹시 황현희 씨 페미니스트인데 여기 출연료 받으려고 막 연기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저는 절대 페미니스트 아닙니다. 사실 페미니스트 맞잖아요. 아니 방송하는 사람 어떻게 그런 돈 벌려고 아니 하고 이게 뭐 돈이 하려고. 되는 페미니스트라는 이 비판이 페미니즘 내에서도 있고 페미니즘 밖에서도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내가 페미니스트라고 방송에서 얘기를 일단 해버리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지지하는 팬층이 생겨요.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팬층도 요즘은. 생기고 안티 팬층도 안티도 무조건 생기죠. 어차피 반은 그건 접어놓고 가는 약간 부분일 그러면 수도 황현희 있으니. 씨 오늘부터 페미니스트 하면 어때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팬도 많이 생기잖아요. 원래 페미니스트인데 지금 저기 잘못된 연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계형 페미니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황현희 씨가 얘기한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책을 내고 강연을 가시고 이런 것들이 사실 경제적인 것과 연결이 안 된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중요한 건 이제 돈을 벌려고 이거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하다 보니 돈벌이까지 연결이 된 건데 사람들은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걸 한다라고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일단은 페미니즘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위법하지 않은 걸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알아서 돈 버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페미니스트가 요즘의 시각으로 보면 좀 약간 힙해 보이고 좀 이렇게 팬시해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어떤 뭐 정체성으로 이렇게 탈바꿈시켜서 그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한다. 뭐 일단 나쁘지도 않고 뭐 있기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 페미니즘 그리고 여성학 이 내부의 인권 강의 이런 안에서도 남성과 여성 간의 그 임금차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떤 여성학자 선생님이 같은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제 다른 남성이 했던 강의랑 똑같은 시간이고 한데 알아보니까 돈을 훨씬 적게 주더래요.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돈을 적게 주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했던 얘기가 선생님은 자기 개발하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 진짜 기가 막히게 네, 웃기네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돈을 버는 것에 있어서 자기 개발인데 네, 무슨 여자들은 돈이 정말 그냥 사기꾼이에요. 부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냥 그 사람이 사기꾼이고 여자니까 또 준다 아니, 이런 그게 게 아니라 없어요. 연예인도 유명하면 또 돈이 주고 남자든 따라 여자든 다른 거죠. 예, 맞아. 사람에 따라 근데 다를 수 연예인 있고 같은 뭘 경우에도 의미하시는지는 알겠어요. 같이 오랫동안 뭐 30년 일을 했어도 같은 급으로 보여도 남성과 여성에게 주는 돈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 그거는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핵심은 나는 아닌 것 있다고. 같고. 아, 자, 이게 이 자리만 핵심이죠. 이게 핵심이죠. 아니 은하선 씨 이게 여기만 중요한 봐도 거죠. 출연료 다 달라요. 출연료 다 다른데요. 똑같은 시간 노동을 하는 아니 건데. 만약에 나 여기서 내가 제일 싸. 왜 출연료 다를 수밖에 없나? 제가 제일 싸요. 제가 제일 싸요. 제가 여자한테 제일 비싸. 출연료 공개합시다. 아니 지금 얘기합니다. 다섯 배 제가 제일 싸요. 아니 여기 다른 얘기입니다. 예. 자,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은데요. 페미니즘이 왜 이렇게 뜨거운 이슈가 됐을까요?
일단은 그 사회적인 불만 그리고 분노의 수치가 높아진 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취업도 잘 안 되고 뭐 연애 결혼 다 안 되는데 그 원인을 뭐에 돌리고 있느냐. 사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심플하게 제시를 한 거죠. 남녀 차별 때문이다라는 이 아주 심플한 대답에 많은 사람들이 좀 열광을 한 것 같고 아마 페미니즘도 여러 가지 문제, 사회적 분노의 어떤 하나의 화살 뭐 표적지가 됐다가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면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지금 분석에서 타임라인이 하나 안 맞아요. 경제적인 문제가 일종의 분노로 투사됐다는 이야기를 정진 씨가 하신 건데 IMF 이후에 사실은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2000년대에 먼저 혐오 현상이 나타났어요. 혐오 언어가 200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고 실질적인 혐오 언어가 존재하고 여성에 대한 혐오가 존재하고 성차별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역으로 페미니즘이 오히려 나온 것이 그렇죠. 순서지. 만약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어떤 분노와 혐오라는 증상으로 나타났다면 그것은 남성들을 통해서 나온 것이지 굉장히 페미니즘이 동의해요. 나온 그러니까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더 많이 늘어나면서 야, 여자들한테 일자리 뺏긴다. 여기에 대한 뭐 분노 혹은 뭐 공포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에너지들이 모여서 어떤 여성 혐오 같은 게 있었고 반면에 지금 이제 예를 들면 남성 혐오 혹은 뭐 페미니즘 이렇게 많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경제적인 뭐 분노나 여러 가지 억압됐던 것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여기로 이제 몰려서 표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페미니즘을 알고 또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이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세요? 의외로 정윤주 씨가 제일 먼저 페미니즘을, 얘기하시네요. 스스로 이제 페미니스트라고 얘기하는 분들께 남들보다 먼저 페미니스트가 됐을 수 있어요. 그런데 먼저 알았다고 그래서 뒤늦게 알려는 사람 혹은 뭐 모르는 사람들을 뭐 경멸하는 단어로 지칭을 한다거나 아니면 무시를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책이나 하나 읽고 와 공부나 좀 하고 와 이건 지능의 문제 등등의 이런 좀 저열한 방법으로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페미니스트라고 해서 본인이 무조건 여자 편, 무조건 여자가 피해자 이런 생각으로 바라보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페미니즘 자체의 그 본질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연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페미니즘을 받아들이고 있나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 남성성에서 출발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까 그 남성성이 분명히 여성성과 관계되어 있는 개념이라는 거를 반드시 명심하고 있으면 자기가 페미니스트라고 해서 남성 페미니스트라고 해서 섣불리 맨스플레인하지 않게 될 수 있는 자기 한계점에 대한 인식이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관계되는 네. 이게 아니라 이거네요. 네네. 페미니스트라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너무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있다라는 그럼. 것을 전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페미니스트라고 굳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불편하다라면은 그 전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 전 단계부터. 그리고 이것은 페미니즘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이지 어떤 해답을 이렇게 꼭 해라 하면서 답을 제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매력적인 거거든요. 이게 보면 누군가의 차별이나 누군가의 특권이 아닌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 사회가 더 진보하길 바라면서 2018년 새해 페미니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까칠한 톡 준비되셨나요?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페미니스트라고 해서 나쁜 사람이 절대 아니죠. 하지만 페미니스트가 아니라고 해도 그 사람도 절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페미니스트는 그 선택이다. 그러니까 강요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페미니즘을 거부한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결국엔 될 겁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까칠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까칠남녀 신청하게 된 이유는 페미니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였고요. 다양한 지향점들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개선해야 되고 바뀌어야 될 점이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남성들이 변해야지 그런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게 불편하게 돼요. 한남 유충은 이제 상대하지 않겠다. 여자가 거기 가서 뭐 해? 여자가. 연애를 할 때마다 여자친구가 뭔가 말이 안 되는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권리를 침해당하는 게 있어요.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그분 혹시 계세요? 하늘이 여자로 태어나서 태어나서 말지 남자만 살아면 여자 사람은 남자는 하늘 여자는 남자도 일해도 그냥 죽을 소리 안 했지.